안녕하세요. 엉클제이 돈돈 주간 경제 뉴스. 자, 오늘은 그 국내 금융시장하고 그다음에 가계금융과 관련된 얘기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2023년부터 2천만 원 초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 그동안까지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500만 원이 수익이 나더라도 그 양도 차익 500만 원, 매매 차익 500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건부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뉴스인데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혀서 연간 양도차익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 뭐 이제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지출을 과다하게 하면서 재정이 적자가 나니까 그걸 좀 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여하튼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는데 3년 동안 통산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손해보고 올해 3천만 원 이익을 봤으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통산해가지고 연간 2천만 원이니까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안 되겠죠. 이렇게 손실 2월 공제라고 하는 제도를 허용하겠다. 그 대신 현행 0.25% 그러니까 팔 때 1,500만 원에 대해서 0.25%의 거래세를 내는데 증권거래세를 이거를 2년간에 걸쳐서 0.1포인트를 인하해서 0.15포인트만 부과를 하겠다.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2천만 원 이상의 3년 통산 매년 2천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금융산업에 대한 혁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생산적 금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방향의 금융세제 개편인지는 누구도 아직 장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것하고 별도로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 더 신설해서 분류과세가 이제 4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주식펀드, 채권, 파생상품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과세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 한 600만 명의 주식 투자 인구가 있거든요. 펀드든 채권이든 주식이든 파생상품이든 한 600만 명 중에 5%, 약 상위 5%, 약 30만 명은 과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 약 570만 명은 거래세 인하로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니까요. 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세법 개정안에 국회에서 어떻게 또 변동이 있을지는 좀 지켜보시죠. 엉클조의 원포인트 코칭입니다. 현행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주식 매매 차익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매도할 때 증권거래소 매매 총 금액의 0.25%를 부과하는 것이 지금 주식 거래세 주식에 관련된 세제인데 이거를 소유권 이전 시에 부과하고 매매 차익 비과세하는 걸 소유권 이전할 때 세율을 축소시키고 매매 차익을 과세하겠다. 뭐 이런 제도로 조금 변경하겠다 그런 얘기죠. 연 2천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3년 합산으로 정산하도록 하겠다.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데 이제 이번에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신설된다는 겁니다. 주식펀드, 채권, 파생상품, 투자이익을 합산하는 건데 글쎄 5%만 분리하고 95%는 유리한지 그거는 뭐 시뮬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과세제도의 대개편 참 오랜 동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유지되어 왔는데 이런 그 대폭적인 변경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진 좀 지켜보고요. 정말 5%만 불리한 건지 일반인들도 불리한 건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만 알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가계금융. 혹시 여러분들 중에 라임 자산운용에서 그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결정, 사상 첫 계약 취소, 뭐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환매 중단된 라임 자산운용의 플루토 TF1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 분쟁 조정 결과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에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는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법원의 결정이 아니고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인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저도 한 30년 이상 투자업계를 지켜봤는데 분쟁이 꽤 많이 있던 걸 알고 있는데 사상 처음입니다. 원금의 80%를 돌려줘라, 50%를 돌려줘라 이런 경우는 많았는데 100%는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 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 제안서의 수익률 및 투자 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 부실 기재했다. 판매사는 투자 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면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운용하기 시작해서 일정 기간 동안까지는 아직 수익률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원금의 98%가 문제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식의 투자 설명서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설명해서 펀드를 권유했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계약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 일정 시점 이후부터 손실의 98%가 확정된 이후부터는 정말 판매사의 문제가 있으니까 원금 100%를 반환해라. 이런 결정입니다. 역대 최고 비율이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 상품 펀드 DLF,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서 했던 것도 80%를 배상하라 그랬지 100%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판매사들이 자율조정을 통해서 원금 전액을 반환한다면 한 1,600억 정도의 투자 원금이 소비자들한테 반환될 것 같은데 이게 각 판매사들 별로 이렇게 쪼개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은행 650억, 하나은행 364억 원, 신한금투 425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원, 신영증권 81억 원, 몇백억 원 수주기 때문에 1억 1,611억 원 정도는 아마 100% 다 반환할 것이다. 원금을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2018년 11월 이전 투자자들 5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건 불안전 판매다. 계약 취소 요건이 아니라 불안전 판매다. 그래서 분쟁 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자, 좀 어려운 얘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엉클즈의 원포인트 코칭은 펀드의 불안전 판매는 참 오래전부터 구조적으로 있었던 문제입니다. 은행이 펀드 판매하고 증권사 창구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고객한테 이 설명을 다 드린다는 게 맞느냐. 높은 수수료 때문에 판매를 하더라도 예대마진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긴 하지만 적합한 대상, 치매 노인, 그다음에 70세 이상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어르신들한테 펀드를 판매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그래서 정확한 대상, 이 사람이 투자 상품을 해봤고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이 펀드는 어떤 펀드라고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위험 관리에 대한 부분, 위험이 있는 것, 위험 관리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조금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좀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대상의 문제, 어떤 펀드, 사모펀드, 공모펀드, 무역금융펀드, 무슨 이런 펀드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립펀드를 통해서 만약에 했다면 과연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까? 이런 개인적인 의문을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투자 대상보다는 투자 방법의 문제를 조금 가지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하셨으면 이런 결과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엉클즈의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역시 궁금하신 내용, 뉴스, 금융상품, 재무상담, 경제금융, 돈과 관련된 고민 댓글로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엉클즈의 돈돈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만나 뵙습니다. 감사합니다.